안녕하십니까. 네. 저 다원에서 보잉고 화학과 통과를 가르치고 있는 화학 통합과 강사 이유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길게 지금 앉아 계셔서 지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가장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가장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과탐에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보시고 뭐 그러셨는데 그거는 이제 정보고 그거는 뭐 교육과정 평가원 이런 데서 내는 그런 자료들도 뭐 너무나 그런 얘기들도 많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을 하면 앞으로 우리 아이한테 닥칠 일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학부모인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머님, 아버님들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자료들을 보고 나서 뭐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당장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또 바뀌는 이제 수능 제도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험치로 그거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처음이신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위에 형이나 언니나 오빠, 누나가 있었다 치더라도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큰애한테 적용했던 그런 방식이 안 먹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제 분야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수업을 하고 교육과정의 변화를 3번을 겪은 사람이거든요. 교육과정의 변화를 3번을 겪었어도 매번 그 바뀌는 교육과정에서 닥치는 어려움이나 변화는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주 짧게 학교 선생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대치동 강사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강사 데뷔를 한 케이스라서 교육과정을 이제 7차 교육과정에서 뭐 개정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뭐 그런 교육과정들을 다 경험을 해서 교육이 계속 바뀌는 부분을 봐왔는데 너무나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공부하는 그 당사자는 두려움이 정말 엄청나고요. 그리고 수능 첫 해는 그냥 초토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불복이에요. 뭐냐면은 운이 좋아가지고 그게 그 바뀐 제도가 잘 맞았으면 자기 능력치에 비해서 대학을 또 잘 가고요. 그게 아니면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봐와서 지금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대신 가서 수능을 쳐주실 것도 아니고 대학을 대신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서포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아시고 계신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 자녀의 심리적인 상태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듣고 왔는데 그랬다더라. 이제 고등학생 되면 안 먹혀요. 애들이 말 안 들어요. 벌써 안 듣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는 게 지금의 이 큰 변혁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들도 지금 좀 불안하시고 그러실 테니까 그리고 우리 애가 지금 고2, 고3인데 지금 이제 중3으로 고1로 올라가는 애 때문에 진짜 힘들다고 하는 연락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토대로 PPT에 좀 담아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이런 건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등급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9등급까지 있었었는데 이제 5등급으로 바뀌어서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등급, 3등급으로 평가를 당했던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1등급의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가 공부를 시켜보니까. 심지어 4등급, 5등급에 있는 친구들도요. 언제든지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계속 1점 차이로 0.5점 차이로 계속 눈앞에서 문이 닫히는 사태.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졸업해보니 2.5등급, 3.5등급 이렇게 되는 사태가 조금은 완화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5등급까지로 해서 10% 정도 그렇게 1등급을 잘라준 거는 좀 너무 과도하게 아이들을 몰아붙인 거를 좀 완화시켜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등급, 3등급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2등급을 받았는데 2등급을 받는다고 이제 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제 1학년
1학년 올라가면은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이제 어디 설명회를 가시면 1등급 아니면 써먹을 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이게 바뀐 거고 이게 예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제 통합과학은 등급제가 좀 바뀌고 그다음 과탐실이 5단계였는데 3단계로 더 완화됐어요. 5단계면은 이게 그 절대평가인데 3단계면 그냥 매우 잘하면 보통 뭐 그거예요. 초등학교식으로. 그래서 지금도 5단계로 하는데 애들이 이거 그냥 거의 버리는 수준이거든요. 과탐실. 더 아마 더 재밌게 실험 수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1, 2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화학 1, 화학 2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이 과목들을 이제 보게 되지 않기 때문에 1, 2 이런 말은 없고요. 그냥 화학, 물리학 해가지고 화학 1이라고 했던 것이 그냥 화학 물리학으로 내려갔고요. 화학 2 이런 말이 없어지고요. 그 화학 2에 들어간 내용들, 제가 화학 강사니까 화학으로 예를 들면 화학 2에 내려간 내용들을요. 가장 중요한 알짜만 딱 2개만 착 뽑아가지고 2개의 아예 과목으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여기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가요. 화투라고 보시면 돼요. 또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가 물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알짜가 되는 것만 엑기스만 쫙 뽑아가지고 이거를 쪼개서 과목을 8개로 이제 딱 나눴는데 요거를 배우고 가면은 대학교에서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배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대학 가면은 교수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가르쳐줘요. 그냥 되게 중요한 부분하고 자기 전공하고 바로 연관되는 부분만 뽑아가지고 가르쳐주고 시험은 다 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가지고 애들이 공부는 이제 이렇게 안 가르쳐준 거는 대학원생 붙잡고 막 공부하고 요즘에는 뭐 인강도 듣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인강.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대학교에서 최소한의 공부를 수학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요게 절대평가였었는데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 이게 어머님들 이제 막 돌아다니는 자료를 보시면 절대니 상대니 의견이 분분한데요. 처음에 다 절대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상대하고 ABCD 붙이기로 했고 얘는 아예 절대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막 싸움 나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전체 다 상대로 하기로 하고 그냥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아졌죠. 절대였으면 좀 공부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상대가 또 바뀌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학교마다 어떻게 이수를 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3들은 이거 하나 선택하고 사탐 하나 선택해야 그래야지 졸업 학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이수를 안 하면 졸업이 안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2과목 2개 하거나 사탐 하나 넣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안 하면은 니네 고등학교 졸업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얘네들은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과목 2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이제 학교 교장의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학하고 나서 해당 학교에 자료가 나오잖아요. 입학할 때 그거를 좀 살펴보시거나 그 부장님한테 진학 부장님한테 연락을 좀 하셔서 물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 되게 친절하셔가지고요. 부모님들 그런 거 이렇게 질문하시고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설명회 가시면은 학교 설명회 하시거든요. 가셔가지고 거기서 질문하셔도 되게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요, 어머님들이 이제 얘가 문제죠. 얘가 지금 공부를 시키시는 입장에서는 얘가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큰 애를 키우거나 아니면 선배 부모님한테 이제 조언을 들으신 어머님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셨을 거예요. 통과 안 시켜도 돼. 통과 말고 통과 물화생지 다 시키면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괜히 애 짐 빼지 말고 빨리빨리 그냥 물화생지 딱 시키고 통과는 그때 가서 내신할 때 3월달에 그때만 딱 하면 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애도 그렇게 키웠고 그런데 이게 약간 바뀐 내용이 뭐냐면요. 그 말씀이 원래 이제 맞거든요. 지금 현 1학년 애들까지는 그게 먹혀요.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까지는 그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요. 제가 화원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그 시기에 물화생지 이제
4개를 다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애가 나중에 수능 선택을 뭐 화지를 할 것 같다라고 하면 화학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보인고 2학년 수업을 화학을 들어가면요. 확실히 중2 때, 중3 때 화학을 돌리고 들어온 친구들이 달라요. 그리고 그때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한 번 돌린 친구들은요. 그냥 단원명만 알고 그냥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3월 달부터 진짜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7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주 수업하고 한 주 직보하고 나면 하는 그 수업이요. 뭘 해줄 수가 없는 수업이에요. 그냥 여태까지 배웠던 거 제가 리뷰해주고 문제풀이 해주고 모르는 거 질의응답 해주고 그러면 다 시간이 가버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중간고사 대비반에서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뭘 바꿔줄 수 있는, 해줄 수는 있는데 뭔가를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으니까 제발 중3 때 조금만 한 번이라도 돌리고 와주시라고 통과에 다 들어가 있다고 이 내용이.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바뀐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요. 통과하고 교집합 부분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통과해서 배웠는데 그러니까 화학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수능을 통과로 보게 되기 때문에 화학을 이제 수능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안 배울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통과에 없는데 화학에만 가르치면 그거 못 배우고 영영 죽을 때까지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죽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 얘가 이거는 좀 알고 죽어야지. 그래서 통과에다가 정말 중요한 이 내용, 저 내용을 다 꾸겨 넣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물화생지의 기초적인 내용들은 통과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 안 배울 수도 있잖아요. 이제 선택이니까. 아예 이과를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대학에 가가지고 이공계열로 갈 때 쓸 때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여기다가 넣어놓고 양을 줄였습니다. 대신 깊이를 깊이하고 그다음에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통과를 안 하고 여기로 들어가 이제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통과 안 하고 이제 화학 딱 들어갔는데 주기율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화학반에 들어갔는데 주기율표 안 가르쳐 주고 원소기호 막 선생님이 막 써버리고 화학 반응식 막 써버리고 그럼 이제 아이 느낌이 어떠냐면요. 영화관 갔는데 영화 늦어가지고 중간에 들어갔는데 이미 중간에 시작하면은 앞뒤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영화 뒤 재미없잖아요. 계속 되게 재미없는 영화 보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여기부터 먼저 들어가면. 그래서 그게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전 지식 같은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좀 배우고 가야 되니까 통과를 무조건 좀 하고.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런 용어를 썼거든요. 심화 보충형 과목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이제는 단계형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중3 수학 안 하면 고등학교 수학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 이거예요. 중복을 최소화가 그런 내용입니다. 중복 최소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위 측정 오차 단원이 신설됐다라는 건 무슨 이게 통과에 바뀐 내용인데요. 요거는요. 거의 안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전 통과 내용하고 내용상으로는 많이 안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신설이 돼서 들어간 거 외에는 거의 안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의 통과가 바뀌었으니까 전에 공부했던 통과 말고 새로 다 배우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말씀 하는 학원 보내지 마시라고요.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나 뭐 예를 들어서 초5 때 이럴 때 수학학원에서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가르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통과 그런 거 들었으면 괜찮다고요. 그게. 그거 지금 바뀐 내용에서 많이 안 벗어났으니까 그거 배웠으면은 그거 써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했으면은 물리나 화학으로 선행시키셔도 되고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셨다고 하면은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통과 반드시 배우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신 통과는 5등급인데요. 수능 통과는 9등급입니다. 그래서 수능 통과랑 내신 통과랑 등급제가 약간 다르니까요. 그거는 좀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수능에서 변별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4%가 1등급이고 네, 11%가 2등급이고 그거 수능에서 똑같이 유지되고요. 내신에서만 좀 바뀌었다. 요거 조금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통과 화학 파트에 얘가 들어가고 그 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빠진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통과 구성 내용인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 산화한원 반응하고 요게 열애 출입 이런 거 이게 원래 화원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화원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요게 전부 통과에도 있고 화원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 산화한원하고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거는요. 아예 화학에 뭐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통과해서 안 배우면 영영 못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교집합을 많이 없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큰애 했던 전략으로 이제 통과 안 하고 화학 먼저 들어가면은 조금 구멍이 날 수 있다. 아니면은 수업을 배우는 중간에 공부를 하는 중간에 아이가 헷갈려서 모르겠다고 선생님이 모르는 말을 자꾸 한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네, 요거 핸드아웃에 다 있습니다.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핸드아웃에 여기 요 핸드아웃입니다. 자, 제가 자세하게 설명까지 다 넣어가지고 넣어드렸으니까 힘들게 사진 찍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화학 내용 구성인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 먼저 해요. 화학 먼저 해요. 지금 그거를요.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 기준이 모호하실 수 있으셔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특징들을 좀 여기다가 넣은 건데요. 이거는 어떤 교수님의 논문 이런 데서 발췌한 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특징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 기억나는 학생들을 여기다가 그 특징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암기하는 거를 싫어한다거나 잡다한 과학 지식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학생들은 통과를 먼저 시키시는 게 좋다. 잡다한 과학 지식을 좋아하면은 물화생지를 먼저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잡다한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깊이 있는 공부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잡다한 것들을 접해보면서 저같이 전공한 사람들하고 그 잡다한 지식의 이면 지식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너 그런 것도 좀 찾아봐 하면서 그런 걸 찾아보면서 깊이 있는 공부로 조금 이렇게 그쪽으로 좀 빠져들게 해주는 공부가 미리 선행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나 수학을 싫어하거나 선행이 좀 잘 안 되어 있으면 통과를 먼저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수학하느라고도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 선생이기는 한데 수학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먼저 시키시고요. 수학이 안 되면요. 2학년 올라가서 과학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하느라고 물화생지 막 포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수학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학을 부지런히 시켜주시고 시간이 남는다면 통과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지금 저는 제가 부모라면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영재고 준비한 친구들 중에 막 뽑아서 하니까 거기서 조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시키고 싶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물화생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무리하게 물화생지를 지금부터 할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 넣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애는 좀 이거 같아 라고 하시면은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자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태까지는 교육과정은 그렇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요. 바뀌고 그거는 다 알겠는데 공부하는 당사자는 우리 아이잖아요. 우리 아이 공부 태도가 안 바뀌면요. 뭘 많이 알고 있어도 뭘 많이 들여다봐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공부 자세를 이제 바꿀 때가 온 겁니다. 공부 자세를 어떻게 바꾸냐? 자, 중학교에서는요. 교과를 할 때 그냥 문제집을 한번 풀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러면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가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알고 있니? 너 알고 있구나. 알고 있으면 됐어. 이런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냥 문제집 딱 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은 다 교과 우수상을 받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틀리는 자와 안 틀리는 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으나 틀리는 사람은 모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공부가 굉장히 세세하고 꼼꼼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중학교 때 교과 우수상을 받아봤던 경험 때문에 그 공부 자세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한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낚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요 되게 순수하게 풀어요. 이렇게 문장이 다 자기를 낚시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아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문장일 거야 하면서 문장을 이렇게 쓱 읽는다고요.
다 틀려갖고 옵니다. 그거를 다 뜯어 고치는 공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암기가 되어 있는지 아주 깐깐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애 잡아놓고 다 외워봐 하면서 읊어봐 하면서 말하면 말할 때마다 트집 잡고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는 데를 뜯어보지 않으면 그게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외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방법을 고민했는데요. 첫 번째, 공부는요, 촌스럽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인강도 발달되고 굉장히 매체도 많이 발달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정말 촌스럽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머님, 아버님 공부하셨던 것처럼요, 백지복습하고, 예, 그냥 못 외우면 그냥 외울 때까지 그냥 집에 못 가게 하고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백지복습을 하라 그러면 백지를 채울 수 없는 애들은 어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는 내용들을요 전부 네모칸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앞에서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키워드나 반드시 외워야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가이드로 이렇게 네모를 쳐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저랑 같이 채우기도 하고 또 답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한번 써지고 그 다음에 암기를 시키죠. 처음부터 이거를 수락으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암기를 시켜가지고 요거를 쓰게 하고 그리고 못 외우면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집에 많이들 못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게 외워질 때까지는 일단 못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두 번째, 요걸 시켜야 되니까 그래요. 요걸 시켜야 되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게 안 외워진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면요. 지금 여기 50개 중에 40이라고 써 있는 건 제가 50문제를 냈고요. 42개를 맞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요. 아까 그 작업 안 시키면요. 25개 이렇게 맞아갖고 와요. 25개, 20개 이렇게 맞아갖고 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50 중에 40을 넘겨야지 그건 공부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30개, 25개 이렇게 맞으면 어머니께 전화 드려요. 공부를 애가 안 한다고. 예, 그게 안 했다라는 것밖에는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의 퀄리티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답 완료 집에 가자는 뭐냐면요. 요 8개 틀린 거 오답을 해야 되는데 그 오답을요. 답을 안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오답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답을 시킨 다음에 도로 조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다시 대체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답을 줘서 답을 자기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옆에 친구 잘하는 친구가 문제 푸는 거 구경하고 잘 푸네. 뭐 그렇게 풀었니? 그래 답은 1번? 알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답에 쓰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지가 처음에 틀렸던 답으로 그대로 쓰고 또 틀려요. 그대로.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틀린 것들이 등급을 촥촥 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서 고쳐주는 작업이 이제 본인이 생각해서 답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저거 몇 번이고 빠꾸를 시켜요. 그러면 애들이 승질내고 난리 나요. 이거 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냐. 근데 그 승질 나는 그 과정 중에 문제가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결국 답이 뭐냐고 하면서 이제 답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그 답이 머리에 쑥 들어가죠. 그래서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서사가 생기는 건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 또 어떤 학습을 하게 되냐면요. 귀찮잖아요. 안 틀려갖고 옵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든지 오답을 안 만들어 갖고 와요.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답을 안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틀리면 그 문제를 2번 다시 안 틀리게 머리에다가 집어넣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답을 주지 않고 조교하고 같이 채점을 해가지고 제 채점에 채점까지 해가지고 다 맞을 때까지 집에 안 가고 이 도장 찍어가지고 부모님께 사진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사진이 안 오면요 애가 아직 못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픽업할 때 시간 잘 보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다 시키고 나면 테스트 보잖아요. 근데 어느 학원이든 테스트를 보는데 어머님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틀린 문제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보고 틀린 문제가 만약에 1번이 틀렸다. 그러면은 요 1번 틀린 거랑 1번 틀린 거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 문제를 그대로 주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100점이에요. 마이크가 커트라인이 100점입니다. 왜 커트라인이 이제 100점이냐면요. 하나라도
하나라도 틀리면 요 한 문제에 대한 재시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재시험이요 모든 문제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틀리면은 재시험 3개 쓰고 2개 틀리면 재시험 6개 풀고 그럼 3개 틀리면은 요 시험지가 10개짜리거든요. 그럼 시험 다시 하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70점부터 그냥 시험지 하나 다시 보는 거랑 똑같은 효과니까 애들이 또 그것도 집에 늦게 가잖아요. 그 주간 테스트 공부를 미치게 열심히 해갖고 와요. 그리고 주간 테스트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보여드린 그 프린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6시 수업인데 5시부터 와가지고 질의응답을 해대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든지 맞춰가지고 주간 테스트를 100점을 받아야 집에 빨리 가니까. 예, 그래서 이런 구조로 아이들이 공부를 한 3주나 4주 정도 진행하고 나면은 공부가 이제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이게 마치 게임 같고 뭔가 구조가 살아있으니까 해서 16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생각보다 친구들이 잘 버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저랑 한 2주 정도가 고비예요. 싫어해요. 제가 하는 방법을. 왜냐면은요, 까다롭잖아요. 집에 안 보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중학생들이라서 집에 늦게 가는 건 아주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일찍 오는 건 괜찮은데 늦게 가는 건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버틸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좀 지원 사격을 해주시면 제가 아주 고등학교 자세로 딱 뜯어 고쳐가지고 이번에 이제 보잉고 제가 이제 보잉고 그 통합학을 주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보잉고 만점이 그냥 막 10명씩 막 쏟아져 나오니까요. 저희 이번에 보잉고가 18명이 만점이었는데요. 그 중에 9명이 저희 학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1등급을 무너뜨린 이제 장본인이 이제 다원이 된 거죠. 큰일 났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만점 그리고 1.5점짜리 하나 틀린 친구들이 한 20명 되고요. 그 다음에 뭐 2.1점짜리 하나 틀린 애들이 한 20명 되고 하여간에 거기 윗부분에 최상위권에서 등급 무너뜨린 애들이 여기 다 있는데요. 요런 식으로 훈련을 1년 동안 빡세게 시키니까 애들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보잉고가 아니어도 어느 학교 가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작점 대치동으로 미리 보내시면요. 대치동 가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공부하다가 오면 이제 저랑 안 맞아서 저랑 못하고 중간에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3 때부터 이렇게 하면은 고등학교 학원은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서는 두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뭐 배웠는지, 숙제가 뭔지, 암기 테스트 했는지, 그 다음에 테스트 점수 얼마인지 그냥 어머님들께서 문자 딱 보시고 딱 접을 수 있게 보내드릴게요. 뭐 주저리 제가 막 메일도 보내드리고 분석자료도 보내드렸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직관적으로 딱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는 보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중학생들 아주 귀염둥이들이기 때문에요. 예, 아주 예뻐하면서 귀염귀염 하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그러면서 잘 꼬셔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도록. 그래서 통과는 11월 9일 지금 7월 달에 1기가 개강을 해서 다음 주에 종강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직 기말고사가 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을 못 하셨던 분들 11월 9일부터 다시 2기 시작이 되고요. 이게 3월 1일 날 끝나는 강의예요. 그리고 화학실력반은 이거는 이제 저 자사고 입시 끝나고 나서 실력반으로 화학은 이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너무 그러니까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요. 주요한 그런 골자는요. 대학은 무조건 공부가 잘 돼 있는 애들을 뽑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제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부를 잘 시키시면 됩니다. 해서 제가 잘 시키겠습니다. 네. 지금 여사님 기다리시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3층에 오늘 수업이 5시부터 이제 애들 클리닉이 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 올라오시면 제가 질문에 응대해드릴게요. 연사 수업 잘 들으시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진이었습니다.